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춘근의 국제정치 8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외교부 그리고 환구시보에 대한민국을 아주 콕 집어서 적시하는 발언과 기사가 났습니다. 참 제가 그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한국말로 된 책으로 그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재판을 곧 이제 낼 예정으로 지금 있는데 거기에 그 중국 사람의 세계관, 국제 정치관 그리고 미국 사람이 세계를 생각하는 거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렇게 그 한 챕터씩 놓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뭐 아버지, 아들, 부인과 남편, 뭐 심지어는 왕과 친하 사이가 옆으로 돼 있을 때, 그리고 상대가 인격으로 존중받을 때, 그때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거다라고 미국 서양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양의 전통에 의하면은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옆에 있을 수가 있냐? 다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적, 그러니까 군사부 뭐 다 이렇게 위에 있는데 위계 질서가 뚜렷하죠. 그러니까 중국 사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사회에 맞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때 그 사회가 조화로운 사회가 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고 보는 거죠. 대신에 그러니까 동생은 동생대로, 형은 형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왕은 왕대로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사대라고 그러죠. 위에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을 뭐 존중하고, 그게 이제 중국의 공자식의 인간 질서, 평화관 그런 것인데. 군군 신신 부부자자. 그렇죠. 그것이 한 나라 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2000년 가까이 되죠. 그때 그 공자의 유교 사상이 중국의 대외관계 사상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작은 나라잖냐. 중국은 대국이고. 그러니까 대국의 지위가 있고 소국의 지위가 있는데 너는 왜 소국처럼 행동을 못하고 소국은 마땅히 사대를 해야 된다. 사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약소국들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한테 옥새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옥새 도장머리는 다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단계 낮은 거다. 낮은 나라죠. 그래서 뭐 뱀 머리를 조각해서 보내기도 하고. 한 단계 낮기도 하고 우리가 그 용 보면 발이 5개 있는 용이 있고 4개 있는 용이 있습니다. 중국 빼놓고는 5개 발을 5개 못 그리게 했습니다. 조선에서 발 5개 용을 그렸다간 바로 사형입니다. 뭐 바로 그냥 뭐 이거는 이 삼족을 멸하고 반역죄죠. 모욕죄가 되고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사람이 그런 전통을 세운 거는 또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서양식 국제정치에서는 세력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균형은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는데 중국의 세력균형이라는 국제체제가 중국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전국시대예요. 춘추 전국의 전국시대가 바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세력균형의 시대입니다. 국가들이 강대국이 서로 힘의 균형을 갖고 합종연행하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힘이 균형이 돼 평화가 온다라고 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힘이 균형이 되니까 나라들이 싸우더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센 나라가 통일을 해가지고 진 나라가 통일을 한다면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놓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왕이 지배하고 어느 나라는 공이에요. 그 밑에 있는 나라는 후구. 그러니까 뭐 정나라 장공 공입니다. 공후 백자 나무로 주나라 왕이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왕이고 어디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위기 질서를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그 제도화시키는 게 조공 책봉이죠. 그 제도화시키고 그런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다. 이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겪으면서 중국 사람의 국제 정치관이 이렇게 한 1000년 동안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해 바다를 지금 반씩 논아가져야 되는데 국제법에 의해서 EEZ를 긋는데 EEZ가 원래는 200해리씩입니다. 그러니까 1852m가 1해리니까 서해 바다가 이거 400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400해리가 안 될 때 서로 겹치는데 겹칠 경우에는 그 중간선을 따르기로 돼 있다. 균등하게. 네. 그런데 중국 사람은 작은 나라랑 대국이 어떻게 그 중간선을 따르는 게 균등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중국은 무조건 200해리 확보하겠다. 아니, 확보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이 큰 나라니까 그 비례대로 자기가 더 먼 쪽으로 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아, 국토 크기에 비례해서 그렇죠. 영해를 가르자. 그러니까 네. EEZ가 서로 겹칠 때는 그 중간선으로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걸 지금 안 해놨기 때문에 중국 어부들이 막 와서 낚시 전에도 우리가 선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중국은 반으로 까르는 건 안 된다. 우리는 큰 나라니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현대국제법에 네. 의하면은 아니 그거는 다 독립국가끼리인데 유엔에서 조그만 나라도 한 표고 큰 나라도 한 표지 비율대로 큰 나라는 세 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계관이 지금 충돌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몇 년 전인가 중국 외교관이 미국만 아니었으면 한국은 진작 손을 봐야 했을 나라다. 뭐 그런 발언한 적이 그게 있죠. 천안함 때입니다. 천안함 때 네. 우리나라 뭐 중국이 하나도 북쪽을 뭐 오히려 옹호해주고 그래서 이걸 설명해주겠다 뭐 이렇게 막 그 가서 호소도 하고 그랬는데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한국이 그때 미국하고 급속히 가까워지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천안함이 3월달에 난 사건 아닙니까? 네. 7월달에 미국 항공모함이 여기 서해바다로 옵니다. 네. 중국이 그때는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바다로 가서 훈련하던 것을 글로 안 가고 동해에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 7월 하순 정도인데 그때 이제 한국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더 가까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국이 분노하면서 외교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만 없으면 니네 손 본다고. 그 참 중국이 국제정치 원칙을 말해줬어요. 미국만 없으면 한국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 얘기를 스스로 해준. 그보다 더 선명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미국만 없으면 손 볼 거라고. 그거는 이제 현대 국가끼리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번에 나온 발언들 주목해서 그렇죠.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대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드 배치를 지금 협의하겠답니다. 배치 완료된 것도 아니고 배치를 협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공식 성명이 나오고. 네, 니들 한국 보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성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환95 거기서는 뭐 좀 외교적으로는 할 수 없는 말 뭐 그러니까 너네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당하게 될 거다. 네. 책임을 이제 니네가 그걸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이거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환95가 북한이 1월 6일 날 핵실험했을 때 4차 핵실험했을 때 그 나와서 방송한 아줌마 이름이 그 리춘이라는 뭐 70대 이름 넘었습니다. 오래 가죠 그 아줌마. 그 할머니. 네. 근데 그 리춘이가 얘기하는 거를 리춘이는 당당한 목소리로 저기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라고 환95에 나옵니다. 저기 누굽니까? 우리죠. 저기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그리고 리춘이는 그 조선의 전통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당당해 보였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 그 기사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도 다 나왔는데 그게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하고 잘 지내겠다 그러고 참 이만큼 그 몇십 년 우리 수교한 지 지금 20년 좀 넘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 지정학적인 그 고려를 전혀 넘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하고는 친하게 지내도 어느 선을 못 넘는다라고 뭐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뭐 그것이 또 맞는 거로 지금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환95는 중국의 거의 관영통신사 아니겠습니까? 환95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데 사실은 뭐 그냥 중국 정부가 하는 신문이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는 그래도 나름대로 외교적 관례를 조금은 지키려고 하고 그렇죠. 환95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몇 년 전에 중국의 네티즌들이 중국 보통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중국의 네티즌들이 김일성 그 삼형제를 돼지 삼형제, 돼지 삼부자 막 놀렸죠. 막 놀립니다. 뭐 할아버지 돼지 뚱뚱이, 아빠 돼지도 뚱뚱이 뭐 해갖고 놀렸는데 중국에서 그 환95가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중국 그 네티즌한테 한 말이에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지정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제들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정학,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중국한테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국가안보상으로.
그거가 없어지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말썽 부리고 저러더라도 살아 있어 주는 것이 중국한테 네.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또 하나 잘못하고 있는 거는 북한을 중국이 뭐 팔을 비틀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하면은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데 네. 그게 전혀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그러니까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능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의도는 0이죠. 네. 의도는 없다고 봐야 되죠. 중국 외교부의 이번에 홍레이 뭐 직함이 뭐였죠? 아무튼 예. 뭐 한국 정부를 향해서 예, 예. 거의 이거는 뭐 외교관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유교적 국제 질서입니다. 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유교적 국제 질서 하에서의 전쟁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한국 보고 감나라 배나라 니네 이렇게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야. 물론 한국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관련 당사국이라고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중국은 전쟁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러니까 네, 나라 대 나라 급이 네. 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누가 중국을 침략하면은 입구라고 돼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구는 뭡니까? 오랑캐들이 들어오다. 네. 그러니까 중국 역사책에는 입구라고 돼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오랑캐들. 그리고 중국이 밑에 있는 낮은 나라하고 싸우는 것은 이거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전쟁하는 게 네. 아니라. 그래서 정벌. 그러니까 네. 정벌. 그 뭐 벌, 멸, 천 뭐 이런 네. 게 중국말이 있는데 그냥 벌을 주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동등해야지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중국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얘기하면서 모를 거예요. 아 이게 21세기 또는 뭐 웨스트파리아 조약 이후에 서구적 국제관념에 의해서는 이 말을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네. 그 인식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중국 사실은. 국가와 중국 그렇죠. 외교관한테는 그게 이제 네.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거기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럴까? 제가 이제 중국을 뭐 이제 그 중국 국제관계론을 공부하면서 네. 그래도 21세기가 됐는데 그것이 남아 있을까 했는데 지금 뭐 여러 이렇게 봤을 때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사실은 보면 전통적인 거겠어요. 그 중국한테는 잘 보여야 된다 하고서 좀 꿀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1895년 이후에 그때 이제 대한제국이 된 이후에 우리는 주권 국가로 산 거예요. 사실은 일본한테 뭐 35년 동안 네. 식민지가 됐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는 이 근대 국제 정치 관점에 의해서 산 나라거든요. 당당한 독립국이고 주권 국가고.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맞짱을 뜨잖아요. 뭐 화나면은 덤비고. 그렇죠. 그런데 중국한테는 왜 가면은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느냐?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좀 그게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옛날 몇천 년 내로는 DNA일 수도 그것도 있다. 네. 있었는데 저는 그 좀 이데올로기전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반미하는 사람들이 중국한테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 아직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좀 이해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친중 정책은 결론적으로 뭐 그런 의도가 있든 의도가 있지 않든 한미 동맹의 해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군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이게 완전히 꽃놀이입니다. 네. 그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뭐 괜찮을 때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중국으로부터는 경제를 이걸 다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치는 결국 힘의 정치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원래 사이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이 나쁘지 미국, 중국은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을 그러니까 넘보는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패권국으로 그렇죠. 네. 그 국제 정치에 이쁘다 밉다라고 얘기하면 분석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무섭냐 안 무섭냐 그거로 봐야 되는데 미국이 보기에 중국이 이제 점점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키디데스가 그랬잖아요. 국가들을 왜 싸우냐? fear 두려워서. 두려워서. 네. 그리고 아나 명예를 위해서. 근데 지금 미국이 fear의 대상이 중국이 점점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둘이 갈라질 때 우리가 미국한테는 안보, 중국한테는 경제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같이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한쪽을. 미국 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격화되면 결국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하나를 택하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미국은 아닙니다. 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중국보다 세면은 당연히 미국이에요. 네. 근데 뭐 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정말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세졌다. 그때는 미국에 의존하면 위험하죠. 네. 중국이 더 세진 나라가 되면은. 근데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것은 적어도 100년 안에는 뭐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학자들의 논쟁인데 네. 저는 지금 말한 그쪽 견해를 지지합니다. 네. 뭐 100년이 아니라 뭐 거의. 네, 거의, 네. 거의.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뒤집기는 네. 어렵다는 그쪽 편을 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무리하게 나와도 우리의 국력이 중국보다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수단이 뭐 그렇게 뾰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보와 존재를 그 자존심을 지키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할 거가 그럼 왜 중국은 되고 안 되고 미국은 되느냐 하는 그렇게 네.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둘 다 무서운 강대국입니다. 둘 다.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우리하고 지정학적인 관점이 다릅니다. 중국은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토적 야심이 있고요. 중국은 우리한테 대해서 그 네. 이익이 중국이 한국에 가지는 이익은 테리토리얼입니다. 네. 영토적 관심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한테 그 테리토리얼한 것은 안 가지고 아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교 근공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교류를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가까운 나라와는 힘이 세도. 네. 근데 가까운 나라 있을 때 큰 나라는 그게 어렵죠. 알겠습니다. 결국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생존할 길이 무엇인가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따져봤을 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